네. 왜 웃으세요? 전패가 그렇게 웃기세요? 알지. 또 까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른손 잘 못 쓴다. 아무래도 약간 고인물들. 자, 이제 올 시즌에 가장 많은 것을 잃은 팀. 정말 창단 후 공식적으로 첫 플레이오프를 진출했는데 플레이오프가 열리지 않았고, 타이틀 스폰서였는데 리그가 일찍 끝났고, 3위로 마치고 났더니 내년부터 신인 선수 4, 5, 6위 1, 2, 3위 나눠서 뽑는다고 하고, 모든 면에서 성적은 이뤘지만 성적과 더불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했던 약간 올 시즌 가장 안타까운 팀 중에 한 팀이 됐는데 3위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올 시즌 어땠나요? 원서영 기자. 이윤재 감독님이 상무에서 항상 내무반에 계시다가 눈 뜨면 이제 남자들만 이렇게 보다가 뜬금없이 여자농구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정말 좀 파격적인 인선이었죠. 오셔가지고 잘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첫해 득점 1위, 실점 1위, 확실한 팀 컬러. 진짜 라운드당 그리고 꾸준히 2승씩 이제 하면서 마지막 라운드를 빼고요. 정말 확실한 팀 컬러, 훈제볼 자리 잡았는데 이거 경기를 보다 보면 특히 첫 번째 개막전부터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이거 하시면 저는 이거 위원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템포가 좀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해설하면서도 막 신한은행이나 이렇게 조금 느린 팀 하다가 하면은 막 템포도 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다. 어떠셨어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해설에 대해서 말씀 조금 드리자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코트를 넘어가는 동안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모든 걸 빨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뭘 얘기하려고 하면 넘어가고 얘기하려고 하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더 표현해서 더 많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이게 트랜지션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은행 경기가 정말 공격적인 농구를 펼쳤기 때문에 실점도 물론 많았지만 공격적인 농구를 펼쳤기 때문에 올 시즌에 제일 좀 재밌었던 경기들이 많았었어요. 저 그럼 하나은행한테 4년 동안 한 번도 안 지고 있는 4년간 그러니까 거의 뭐 30번 이상을 이기기만 한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니, 저희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막 와닿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하나은행 경기면 하나은행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은행이라 하면 이 연패를 깨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물리다 보니까 저희랑 하면은 경기력이 그렇게 막 이제 하나은행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력이 안 나오고, 또 저희 역시도 하나은행한테 좀 잡힐 뻔한 경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경기도 저희 또 운 좋게 저희가 또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이렇게 했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뭐 이런 천적관계 이런 건 또 아니고요. 그냥 4년 동안 그게 하나은행 입장에 어쩌면 그게 부담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안 좋은 기록이 되지 않았나 내 생각에. 근데 저 생각해보면 진짜 매년 맞대결에서 한 2번 정도는 이 경기는 하나은행이 이기겠구나 싶었던 게임들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경기가 넘어간 경기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은행 선수들 입장에서도 하나은행이랑 게임할 때 4쿼터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많이 이겼던 팀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 역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뛰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하나은행이 하게 되면. 지금 김은혜 위원이 그냥 와서영 기자가 정말 빠른 템포의 농구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은행도 빨리 뛰면 빨리 뛰지만 사실 여기는 정반대 색깔잖아요. 안 넣잖아요. 일단은 너네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넣는 건 됐고 일단 안 줘.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정반대의 색깔인 팀인데 어때요? 볼 때 우리랑 전혀 다른 색깔의 농구를 보면은 재밌다. 보통 그 얘기 했잖아요. 다른 팀 경기들 많이 본다고. 네.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네. 좀 약간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어쨌든 먼저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수비 농구가 진짜 솔직히 재미는 없잖아요. 이기려면 수비 농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뭐 말들이 많은데
제가 개막전 저도 딱 처음 봤을 때도 보면서 하나은행 농구 진짜 올 시즌 재밌게 되게 바뀌었네 하면서 게임 하면은 좀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왜냐면 공격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어쨌든 그만큼 시도도 많이 하고 계속 횟수를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또 이렇게 많은 트랜지션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은행 게임하면 좀 많이 버겁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 이게 많이 뛰는 농구니까 사실 뛰는 거 제일 자신 있는 팀이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저런 농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되나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런 속공농구를 하다 보면은 보기에는 이렇게 막 빨라 보이고 되게 재밌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에서는 이게 잘 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신이 나서 계속 하는데 안 될 때 보면은 너무 이게 정신없이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농구도 어쨌든 흐름이라고 하니까 강약 조절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은 수비 농구가 편해요? 공격 농구가 좋아요? 보는 건 솔직히 저도 공격농구가 좋고, 저희 팀이 하기에도 골을 많이 넣으면 어쨌든 이길 수 있으니까 좋은데, 감독님이 어쨌든 지도 철학이 무조건 먼저 막아야 된다. 우리가 못 넣으면 상대도 무조건 못 넣게 해야 된다. 그게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일단. 사실 우리은행도 속공이 되게 많은 팀은 아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좀 약간 그 공격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명희 선수가 있을 때도 그렇고 2대2 피켓롤 마무리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세트 오펜스를 더 잘하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 그런 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예킨 선수 있을 때 2013, 14 두 번째 우승을 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속공이 가장 많아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그래서 좀 빠른 농구로 좀 예년 시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재밌는 농구를 보여주지 않나요? 가드가 앞선에서 지금 한국 여자농구에서 앞선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선수를 뽑으면은 박혜진 선수를 또 뽑는데, 위원님이 볼 때는 박혜진 선수가 공격 농구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얘는 일단 수비 농구에 맞는 선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공격 수비 다 잘하는데? 그래요? 아니 물론 약점은 있죠. 아직 오른손 빠른 농구, 공격 농구, 제가 소위 재밌는 농구에도 분명히 어울리는 선수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특히나 진짜 올 시즌에 박혜진 선수는 좀 더 그런 과감성, 속공 상황에서 3점슛을 던질 수 있는 게 사실 위성 감독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그만큼 자기한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7m, 8m 뒤에서 그냥 속공 상황인데 그냥 던지고 또 그걸 넣어줬을 때 감독님이 넣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파괴적인 농구를 좀 보여준 것 같고, 수비야 워낙 탄탄하게 후덕이 좋으니까 리치도 있고. 하나은행 국장님 공격 농구 저는 이제 하나 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FA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박진 선수 얘기 아니니까요. 지금 순간 빠직했지. 강희슬 선수가 내년 FA가 되잖아요. 강희슬 선수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최근 시즌 연봉이 1.8억이었어요. 1억 8천만 원. 예. 내년에 FA가 된다면, 그리고 올해 같은 성적을 유지해간다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좀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베팅하는 팀이 얼마까지 몸값을 올릴까?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 3억이요. 3억이요? 네,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혜진은 미안. 제 순간 강희슬 선수가 올해만큼 못해도 3억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보여까지 보여준 게 있고, 솔직히 지금 리그 앞선 그리고 앞선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 중에서 가장 슛이 좋은 선수잖아요. 일단 박혜진도 슛하면 빠지지 않지만 박혜진에 비교할 선수도 아니잖아요. 이거만 보면은 강희슬이 이만큼인지 솔직히 어디 이 슛으로 그 슛에 매겨. 한 경기 10개 다 실패한 사람인데. 근데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 워낙 그 강점이 특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미 그쪽으로는 강희슬이 검증이 돼 있잖아요. 이 선수가 진짜 다시는 그런 슛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한 시즌 주춤하더라도 오히려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몇 개 팀이 더 달려들 것이냐, 이 싸움이지, 결국은 최고의 배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강민수 선수한테. 근데 뭐 일단 저 기사도 썼지만 강민수 선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강민수 선수는 일단 올해 먼저 나와 같은 입장을 먼저 치르는 우리 존경하는 박혜진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그대로 따라 하겠다라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 듣고 쓰레기라고. 박혜진 선수는 보시기에 어떠세요? 3억 시작이신가요? 박혜진 선수? 네. 저희 마음 같아서 주고 싶지 않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만큼 주고 영입을 할 만큼 저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대표팀에서 같이 또 많이 뛰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동료로 같이 뛰면은 조금 정말 진짜 공격력이나 슛에 있어서는 네,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죠. 이제 강희슬 선수가 공격이 좋다 보니까 이제 옆에나 이런 수비가 몰리면 옆에 찬스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걸 이제 조금 저는 제 욕심에는 더 봐주면 더 이제 그만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본인이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약간 아직 어시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희슬 선수가 조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 이제 조금씩 또 연륜이 쌓이면은 그것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강희슬 선수 값어치는 이제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박혜진 선수가 같이 뛰어보면서 슛이 가장 좋은 선수인가요? 강희슬 선수가? 김은혜 위원님 포함해가지고 막.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슛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장 슛이 좋았던 선수는 이미 밑밥 깔았어. 안 좋았어. 누구인 것 같아요? 솔직히 대표팀 가서도 강희슬 선수랑 시합을 이렇게 많이 오래 뛰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저도 제가 못하면 제가 후보로 갈 때도 있었고 아니면 강희슬 선수가 아니면 벤치 멤버로 뛸 때도 많았기 때문에요. 뭐 진짜 언니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신입생 때 이제 어쨌든 프로에 딱 입단을 했을 때 그동안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분배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들 약간 몰아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냥 우리 은행에 왔을 때 그냥 확실한 슈터 하면 어쨌든 은혜 언니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슈터라는 그걸 개념을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그건 진짜 저는 언니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희슬보다 김은혜다. 아이, 그러지 말아요. 진짜. 아니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아니 뭐 지금 뭐 성공률을 따졌을 때는 뭐 3가 더 좋고 뭐 하겠지만 저한테 슈터라는 이런 개념을 일단 임팩트가. 해준 거는 저는 은혜 언니가 그러니까 그 바스켓코리아 김우석 편집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은퇴하기 전에 그 전지훈련인가 어디서 봤는데 김은혜가 3점 슛을 던지는데 진짜 그 김우석 편집장 얘기로는 저 100개를 던지는데 한 95개, 96개가 들어간 것 같더라. 와 어떻게 저렇게 기계인가? 어떻게 저렇게 70% 가지고 저 정말 잘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점점점. 그 시절에 정말 잘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슛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 예전에 몰래카메라도 찍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때 준 거잖아요. 근데 아니 저 졌어요 저. 네, 그때 그 얘기 있었어요. 그 사실 우리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전주현 코치님한테 자유투에서 자유투하고 3점 슛 그냥 던지는 거 이걸 혜진이가 줘주는 걸로 하자고 했더니 전주현 코치님이 그냥 칠걸? 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박혜진 자유투 성공률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그때 전주현 코치님이 했던 얘기가 연습 없이 던지면은 박혜진이 이길 수도 있다. 왜 혜진이는 10개를 던지면 항상 9개를 넣는 선수, 꾸준히 넣는 선수인데 은혜는 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안 놓친다. 감 잡기 전에 안 들어가야지 쟤는 감 잡으면 놓치는 게 없다. 그래서 3점에서 정말 그렇게 하려면은 뛰어갔다 와서 던지게 하면은 박혜진이 100% 이긴다. 근데 소소만 던지게 시키면은 지금 뭐 그때 은퇴한 시점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슛 감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은혜는 슛 던지는 것만 놓고 보면은 뭐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었어요. 네. 얼굴만 가지고 놓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어떻게 기분 좀 좋게 해드렸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강희슬 선수 평가는 어떠세요? 뭔가 진짜 뭐 몸값이요? 몸값은 3억 5천 당연히 3억 받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해요. 2억 4,700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올 시즌에 강희슬 선수 정말 잘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하나은행 팀 컬러 자체가 강혜선 선수를 많이 살려주는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혜진 선수가 말했던 부분 되게 공감한 게 예를 들어서 같은 팀에 박혜진 선수가 같이 뛰고 있다라고 하면 강혜선 선수가 그만큼까지 못 던졌을 거고 한편으로는 슈터라는 거는 좀 우직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들어가도 내가 5개가 안 들어가더라도 계속 던질 수 있는 이런 배짱이 더 필요하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혜선 선수는 약간 자기 거를 욕심낼 줄 아는 선수.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더 못 컸던 거는 저는 좀 그런 배짱이 없었어요. 제가 5개를 못 넣으면 그 다음에 아 오늘은 안 되겠다. 그만 던져야겠다. 약간 이랬거든요. 아, 나는 겸손해서 안 된다. 아니 그거는 겸손하고 다른 것 같아요. 배짱이죠. 어떻게 보면 선수는 배짱이 당연히 있어야 그쵸. 되는데 저는 좀 동료들의 눈치를 많이 봤죠. 내가 이렇게 계속 안 들어가는데 내가 좀 미안하니까 못 넣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해결사는 그 미안함을 뚫고서 내가 이겨내서 뻔뻔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강인 선수는 조금 더 뻔뻔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말을 저 나쁜 말이 아니고. 쓸 수 있는 나쁜 말이 쓸수 있는 아니에요. 단어가 뻔뻔함이라서 네. 그렇게 들리는 거지. 이게 그쵸, 정말 그게- 해결사인 선수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네네.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저희 그 강인 선수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과거 변현아? 네, 연아 언니도 10개, 대표팀 가서 10개를 던질 만큼이 사실 대단한 건데, 10개를 못 넣고서 11개째 넣기 시작하면서 감 잡고서 12개, 13개 넣었던 것처럼, 12개째 넣었던 것처럼, 그런 뻔뻔함이 더 스타를 만들어주고 해결사가 되고, 그 팀의 해결사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배짱과 이런 건 강혜진 선수가 좀 인정해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박혜진이 있었다면 강희슬이 이만큼까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까지 던지질 않았겠지. 아, 조금 하나는 더 밀어주겠지. 하나는 확정이 그렇답니다. 강희선 선수 제가 몸값 좀 키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올 시즌 최고의 팀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제부터 왕조의 시작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규리그 2위, 사실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성적이 잘했다라기보다 아쉬움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팀 KB스타즈입니다. 원성 기자, 담당 구단인 팀이 2팀 남아서 이제 KB와 우리은행. 예, 그렇습니다. 네. 맞아야 되는데. 네, 노란 신장을 갖고 있으면 파란 피가 흐르는 사나이. 네. KB스타즈 올 시즌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디펜딩 시즌으로 맞이한 개막전에서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처음에. 신한은행 잡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우리은행을 만나서 잠깐 꺾였어요. 꺾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보내다가 박지수 선수가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면서 패배를 조금 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볼만 하니까 연민아 선수가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작년에 그 좋았던 전력이 모두 가동된 건 적었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1위 싸움을 하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은행과 마지막 6라운드 경기에서 1분 21초를 남겨두고 통안에 그 2골을 내주면서 1위와 MVP까지 다 놓쳐버린 비운의 팀 KB스타즈입니다. 예. 사실은 MVP, 저는 그 경기가 편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위 결정전이기도 했지만 예, 1위 결정전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정서가 이제 MVP를 또 1위 팀한테 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MVP 결정전이라고도 저는 이제 보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팀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 경기에서 3점 10개를 못 넣는데도 MVP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희진 선수에게 KB란?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 물론 라이벌이라는 항상 뭐 예전에는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이 라이벌이었다면 이제 또 새로운 라이벌을 만나서 작년부터 이제 KB가 됐었는데요. 라이벌이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제 KB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봤을 때 이제 KB를 더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KB가 이제 저희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KB한테 좀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도전자 입장을 더 심어주게 만드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작년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 작년 경기 보면은 KB가 작년에 우리은행이 디펜딩 챔피언이었잖아요. KB가 다른 경기랑 우리은행이랑 할 때랑
팀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줬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우리은행이 다른 팀이랑 할 때랑 KB랑 할 때랑 얘들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좀 초반 라운드에 특히 약간 선수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그게 진짜 부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작년엔 KB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도전을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그걸 또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고 KB는 약간 부담 없이 저희한테 도전을 하고 이제 해보겠다는 그게 느껴졌고요. 올 시즌 저희가 또 이제 그 반대로 KB는 우승을 했으니까 저희는 또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해보고 부딪혀 봐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는 해보자고 들어가는 거고 KB는 뭐 도전자 입장으로 맞이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그걸 해봐서 알지만 그 부담스러움이 있거든요.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저희랑 이제 또 올해는 역할이 좀 반대로 됐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4승 2패를 했어요. 근데 KB한테 우리은행이. 근데 지난 시즌에도 상대전에서 밀렸고 그 전 시즌에도 밀렸었거든요. 확실히 KB가 가장 힘든 상대였어요. 게임 나머지 5개 구단들 중에서.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는 그때 처음에 상대 전적에 졌을 때도 박지우 선수가 이제 막 신입생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프로에 적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KB는 정말 이제 무서운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뭐 작년에 저희가 상대 전적에 초반에 저희가 2연승을 하고 그 후로 이제 내리 이제 다 졌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올 시즌 때 저희가 초반에 3번 이제 연속 이겼을 때도 작년처럼 안 되리라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하고 이제 왜냐면 그만큼 또 KB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네, 방심할 수 없고 저희 뭐 상대 전적에 밀렸다고 해서 뭐 저희가 자존심 상하고 이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전력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게임하면서 이제 볼 갖고 넘어가잖아요. KB 상대가 코트 넘어갈 때 딱 보면서 아씨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 높으니까 안에가 꽉 막혀있는 기분이 들고 박지수 머리 하나 좀 내려놨을 때 네, 어떻게든 지수를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머리를 이렇게 굴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까다롭기도 하고 네, 많이 힘들긴 해요. 본인에 관련된 기사를 어제 쓰면서 사실 어떤 장면이기도 하고 내가 지난 시즌에 많이 신경 썼던 건데 그 6라운드 맞대결에서 12점 차를 역전을 당했잖아요. 아산에서. 그리고 청주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이 본인이었고 그게 지수한테 불러오자 했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 사진 기자한테 그 사진 있어? 네. 그거 꼭 남겨놔라. 이거 되게 상징적인 사진이야. 왕조의 교체와 MVP의 인수인계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솔직히 딱 그때 어땠어요? 딱 그 경기, 딱 그 순간, 그 게임 정말 그 블록 당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공을 잡아서 이렇게라도 슛을 꼭 던졌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전 연패를 끊어야 된다는 KB한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때 그 부담감이 있어서 저는 돌아봤을 때 그렇게 싸서 후회가 없다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슛을 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더 다른 공격으로 해서 차라리 지수를 속일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작년엔 제가 이제 막판 가면서 저도 이제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좀 약간 어이없는 공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지수한테 블록당한 게 그게 속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더 자신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급함 때문에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플레이가 나와서 막혔다는 거에 되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볼 때 올 시즌 KB 어땠어요? KB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몸이나 전력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만든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즌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몸이 되고 조직력을 맞추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작년에도 뭐 초반부터 우리은행을 확 다 이겼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됐지만,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완벽함을 만들고서 이걸 유지해가는 그런 팀이고 KB는 안 된 거를 만들어가는 이런 팀이었는데 올 시즌의 KB는 사실 저희가 아까 우승을 좀 얘기를 했던 거는 그게 만들어진다면은 좀 더 강해지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에 브레이크들이 있었던 게 오히려 KB한테 좀 마이너스였고 특히 두 번째 올림픽 브레이크 최종 예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은행한테 졌을 때도 보면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4명이나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오히려 조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KB는 그 전까지 6연승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을 만났을 때 패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 좀 흔들리면서, 특히 또 뭐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몸 상태가 되지 않으면서 거기서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여러 가지로. KB에서 올 시즌에 돋보인 선수 누구였습니까? 너무 뻔해요? 없었어요? 올 시즌에요? 최희진? 저도 좀 아니, 공감합니다. 네, 뭐 다른 부분보다도 뭐 완전히 뭐 팀을 이끌었다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이제 그 뭐 예년 시즌에 비해서 뭐 물론 박지수 선수도 평균, 아까 김단비 선수를 말했던 것처럼 평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작년보다 더 나아졌다, 더 좋아졌다, 이거는 조금 최희진 선수가 그래도 뭐 우리은행을 좀 잡았을 때도 그렇고 조금 역할이, KB가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슈터잖아요. 뭐 강하정 선수, 심성현 선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기복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2 옵션으로서 최희진 선수가 조금 역할을 잘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본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심성영 선수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보다 또 이번 시즌 성영이가 좀 더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쫓기거나 이런 공격에 있어서는 성영이가 어쨌든 해결을 해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성공도 많이 시키고. 근데 그게 상대팀 입장에 정말 맥 빠지고 짜증나는 득점들이잖아요. 거의 다 막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득점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격을 성영이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팀 입장에서 저희가 게임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마지막 이렇게 됐을 때 특히 성영이 볼 잡으면 더 집중해서 수비를 해야 된다. 이제 어쨌든 이게 성공률이 높은 선수니까. 그리고 이런 득점이 한 번 득점을 실점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팀 분위기 자체를 다운되는 득점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좀 저희가 경계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저는 그래도 성영이가 이번 시즌 저는 분명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예. 누가 MVP냐고 뭘. MVP는 뭐 박지수 선수를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해 KB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다 1위에요. 박지수 선수가.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특히 센터 포지션에서 이런 거를 어시스트랑 스틸까지 1위를 하는 거는 정말 NBA까지 봤는데 이거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만큼 결장 경기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지배력이 대단했던 것 같고. 그 결장 경기가 오히려 KB한테 박지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농구는 박씨가 잘하는구나. 박지수, 박혜진, 박지현. 박찬숙, 박신자, 박정은, 박진호. 박지현 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는 WKBL이라는 리그 자체가 아무래도 약간 고인물들이 계속 해먹는 약간 리그예요. MVP 타는 사람이 계속 타고 그냥 그랬는데, MVP의 고인물. 예, 박지현 선수도 들어와서 굉장히 신시즌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올 시즌 이제 허희연 선수도 들어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허영이 뭐예요? 저는 루키를 되게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킬러. 어린. 박지현 선수도 되게 저도 많이 재밌게 봤었고, 올해 허희연 선수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위원님이랑 박혜신 선수가 보시기에 이런 박지현 선수, 허희연 선수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리그 전체적으로 신인들의 활약이나 선수들, 허희연 선수, 박지현 선수 활약을 또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인들이 활약이 있으면 리그가 재밌어지죠.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박지현, 이소희를 되게 경쟁 구도 만들어서 끝까지 신인왕 상 받을 때까지도 사실 예측할 수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올 시즌 또 더 흥미롭게 만들었던 부분도 그 신인상을 떠나서 그 1년차들이 얼마만큼 좀 잘하냐 이런 것도 되게 흥미 요소기도 했는데, 뭐 허희연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수들이 자꾸 올라오고 뭔가 수급이 돼야 리그 자체적으로도 더 재밌어지고, 또 좀 이런 언니들 좀 위기의식 좀 가질 수 있게,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수 좀 하루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박혜진 선수 볼 때 후배 어린 선수들. 네, 저도 솔직히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어렸으면은 막 지연이나 이렇게
허예은 선수나 이런 선수가 등장을 했으면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조금 있으면 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쨌든 고참 쪽에 이제 속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랑 이제 한 팀에서 운동할 때 물론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저도 진짜 이번에 또 소희가 이렇게 부상으로 당했을 때 친분은 없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예윤이도 잘 한다고 하지만 진짜 아쉬워요. 또 이번에는 한 명밖에 신인상 받을 선수가 없다는 자체가 이런 게 너무 아쉽고요. 대표팀을 가서도 이렇게 자꾸 어린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방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열받는 거지.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표팀을 애들한테 밀려서 저는 못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가기 싫어요? 아니 그런 말 그만큼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이게 좀 속상한 일이고 하니까. 누구 방졸이었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뭐 그냥 정은 언니가 어쨌든 후배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편하니까 같은 팀이고 하니까 썼는데 뭐 그전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저보다 어쨌든 한 살 위지만 이게 딱 텀이 이렇게 6명 자르면 그래서 아정언니랑도 방을 써봤고 막 이러면서 언니들 방조도 많이 해봤어요. 누가 제일 신경 쓰이던가요? 어디들 중에? 아니 그래도 지금은 막 워낙 시설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방졸이라고 하지만 뭐 방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괜찮은데 예전 같았을 때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변연아 언니랑 방을 썼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밖에만 복도만 돌아다니면서 방에 이제 자러 들어갈 시간 되면 되게 공감하는 표정인데 왜? 아니 언니가 싫고 이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그랬었는데 아니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 박정원 본부장이 사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해준 거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언니 싫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박정원 본부장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후배인데도 가끔 연하는 무서워. 자 그러면 KB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 팀 분석인데 우리은행입니다. 네, 전주 우승을 했고 솔직히 뭐 특별히 뭐 브리핑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우리은행 선수, 우리은행 출신 그리고 우리은행 담당 기자 이렇게 있으니까 자 먼저 이제 우리은행 올 시즌 임영희 코치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고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감독님부터 전주현 코치님, 박혜진 선수까지 해가지고 올해 진짜 어렵다. 올해 진짜 우리 어렵다. 무슨 뭐 어떤 선수는 뭐 올해 우리 막 3위, 4위 한다. 뭐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 예. 막 그렇게 막 엄살 이렇게 피웠는데 아산병인가? 결국 1위. 21승 6패로 1위를 했습니다. 개막전에 위기는 있었어요. 삼성전에 패하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은행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뒤로부터 연승 쭉쭉 달리면서 KB랑 1라운드 경기부터 아주 그냥 1쿼터부터 초토화시키면서 그래도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다. Still alive, 살아있다 했는데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득점이 70.6점으로 하나은행에 이어서 전체 2위였거든요. 근데 팀 어시스트가 전체 꼴찌였어요. 6위로. 도대체 어떤 농구를 한 겁니까? 팀적으로 임영희 코치님이 나가면서 뭐 전술적으로 좀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공격 뭐 2대2나 이런 거 빈도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어시스트가 꼴찌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말 그대로 무슨 농구를 했길래 저희가 도대체 이렇게 됐나 싶은데 일단 우승을 하려고 하면은 성적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무엇보다 약간 운도 솔직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저희한테 운도 있었지만 또 상대팀에는 좀 어쨌든 저희가 제일 껄끄럽던 KB에 좀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운 역시 저희한테 좀 많았던 것 같고 KB가 어쩌면 진짜 말 그대로 좀 브레이크 타임이 거긴 독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 팀은 브레이크 타임이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정은 언니랑 저랑 대표팀에 빠져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박지현 선수가 1라운드 때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을 또 보완하고 한 단계 좀 차고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1차 브레이크 타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저희한테는 좀 도움도 많이 되고 다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좀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고
어시스트 부분이 자꾸 걸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 전체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근데 이게 굳이 반성 어시스트가 적은 게 나쁜 팀은 아니니까 뭐 혼자서 혼자 가서 혼자 넣고 온 거죠 뭐. 예. 그럼 각자 다 많이 놓은 거예요. 네. 이 박혜진 선수가 올해 좀 주목할 만한 게 FA를 앞둬서 그런지 야투 시도가 13.6개로 전체 커리어 하이예요. 네. 그리고 어시스트도 전체 커리어 하이고 그만큼 그러니까 볼을 데뷔 후 가장 많이 잡은 시즌이었거든요. 결국 선수 한 명이 볼을 많이 결국 선수 한 명이 볼을 많이 잡고 네. 어시스트 없이 한 명 한 명이 농구를 했다는 얘기는 대체 위성우 전조는 뭘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아니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은행이 올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임영희 코치님이 600경기를 뛰었던 분이 은퇴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바뀌었는데 그게 시대를 좀 나눠보면은 양지 코치님이 뛰던 시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정은 선수가 와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박지현이랑 뛰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춘잖아요. 이 세 구역을 나누면은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박혜진 선수 본인? 이제 양지 코치님이랑 같이 뛰던 시절 때는 뭐 그때는 그냥 저희가 다 기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준비가 너무 철저했고 많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저희는 완전 기계처럼 이렇게 딱딱딱 움직이는 게 많아서요. 그냥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눈만 보면은 이렇게 갈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워낙 이제 연습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뛰는 사람들끼리도 그걸 이제 너무 잘 아는 그때 그 이제 멤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지 코치님 은퇴하고 이제 또 위기다 했지만 정은 언니가 오면서 그래도 감독님 스타일상 감독님은 이제 들어온 선수가 저희를 따라오게끔 하는 거지 그 선수에 맞춰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은 언니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은행 농구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은 언니가 어쨌든 잘 적응을 해주면서 뭐 저랑 영희 언니나 뭐 큰 변화를 가져갔던 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온 건 어쨌든 정은 언니니까 정은 언니가 또 우리는 잘 흡수를 하면서 저희가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대단한 게 그 원투펀치를 맞춘 양지, 김정은, 박지현을 보면 포지션이 센터 포워드 가드잖아요. 이런 거를 참 농구가 굉장히 근간이 되게 흔들리는 그런 조합인데도 이런 거를 계속 1위를 유지하는 거 보면 위성호 감독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위성우 전주호는 뭘 한 거냐고 했더니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거 듣고 지금 바로 그리고 유 의원님 저는 이제 올해 김소니아 선수나 그런 나윤정 선수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출전 시간이. 그런 거 보면서 리빌딩이랑 성적을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네, 올 시즌에 사실 되게 불안한 출발을 했잖아요. 삼성생명한테 첫 게임 지면서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첫 경기 졌던 게 오히려 좀 약이 돼서 되게 승승장구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나윤정 선수가 약간 식스맨으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지난 시즌에는 사실 박다정 선수가 좀 더 활약했다면 올 시즌 좀 약간 나윤정 선수한테 출장 기회가 좀 많이 생겼고 또 우리은행이 3점슛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라운드 그 정도 때까지 3점 성공률이 38% 거의 40%대 가까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은행에 좀 컬러가 됐나 이렇게 싶었는데 또 어느 순간 나윤정 선수가 사라지면서 우리은행의 3점슛 성공률이 거의 바닥을 치고 뭐 20%대까지 내려가고 사실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한 경기 한 경기가 팀 컬러를 다르게 가져가서 그런 건지 상대의 전력에 맞춰서 운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복이 있는 농구 슛에 대한 스탯이 우리은행답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되게 좀 운도 많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운이 좀 좋기도 했고 물론 그게 연습한 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운도 많이 따라줬고 어시스트는 좀 우회긴 한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올해 우리은행의 MVP는 누구였습니까? 박혜진이죠 뭐. 전체 MVP니까. 전 김소니아요.
저도요, 사실. 네, 솔직히, 박혜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박혜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두 분, KB에서 박지수 패스했고, 신한에서 김단비 패스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김선희가 물론 진짜 잘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혜진은 어디서 저는 더 좀 그 가치를 발휘했다라고 느끼냐면, 김정은 선수가 빠졌을 때, 네, 그때 물론 박지현 선수, 빠졌을 때 박지현 선수, 김선희 선수 다 잘했어요. 근데 그때 박혜진 선수가 올 시즌에 스탯이 처음부터 좋진 않았거든요. 득점도 그렇고. 근데 김정은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본인은 그게 부담감이라고 생각해서 더 했겠지만, 본인의 평균 스탯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거를 좀 이끌고 간 거에서 평균보다 좀 더 잘해줬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6구단에 대한 얘기는 대충 해봤고요. 그럼 지금 마지막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박혜진 선수. 이 박혜진 선수한테 우리가 좀 질문 몇 개 해보면서, 사실 이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김에 좀 털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질문해볼게요. 3월 5일 KB하고의 그 6라운드 경기에서 딱 그 승리를 하면서 진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날 3점슛 10개를 다 실패했잖아요. 바로 그 전 경기가 BNK의 경기였는데 그때도 6개를 다 실패했어요. 그 전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4개 중에 하나를 성공했거든요. 1쿼터의 첫 번째 3점슛을 성공하고 3개를 모두 실패했었어요. 꼭 그 얘기는 뭐냐면은 3점슛 19개를 연속으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삼성생명전에서 1쿼터 2분여 만에 첫 3점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20개 연속까지는 안 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84분 32초 동안 3점을 못 넣었거든요. 우선 그렇게 슛이 안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경기 시작해서 2분 전에서 3점을 던져버리는 거는 자신감인지, 그게 좀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KB 게임 때 3점을 솔직히 10개나 던진지 몰랐거든요. 그냥 제가 제 흐름대로 안 던지면은 그냥 이 경기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아서 저희 감독님이 또 그런 걸 원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 없이 이제 찬스다 싶으면 이제 던졌는데, 솔직히 제가 좀 경기력이 안 좋거나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슛이 계속 안 들어갔으면은 크게 와닿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자신감은 있고 던지면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때는 또 무조건 난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또 연습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밸런스나 이런 게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안 들어가서 혹시나 또 경기를 졌으면은 이게 제가 또 의기소침해서 또 다운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또 팀이 다행히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 자신감이나 이런 데서는 좀 크게 걱정을 할 만큼에 대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월 5일 게임 끝나고 그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3점 10개가 안 들어갔는데, 오히려 좀 기분이 나쁜 게, 안 들어갈 슛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밸런스가 괜찮다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경기 칼럼을 리뷰를 김은혜 의원이 썼는데, 김은혜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올라갈 때부터 안 들어갈 슛이었는데 밸런스 다 깨지고 엉망으로 던져놓고서 오히려 심성형 강하정 슛이 들어갈 슛듯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다시 저는 게임을 이제 보는 편인데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저 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봤는데, 막상 게임 다시 보니까 이렇게도 쐈다가 저렇게도 쐈다 보면서 내가 진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무슨, 저도 보면서 내가 지금 슛 가지고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하면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제 어쨌든 언니는 제 슈퍼맨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슛 타이밍이나 이런 거 잘 알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건 안 들어갔다, 제 폼이 아닌데 제 타이밍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딱 뭐라고 얘기냐면은, 또 치냐 그래? 아니,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던질 때부터 안 들어갈 슛이었어 라고. 아니 근데 그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컨디션이 워낙 좋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었기 때문에 그 슛이 자기는 들어갔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들어갔네라고 했다고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거 잘 까먹지. 앞에 얘기만 기억을 하고. 자, 오케이. 다음 질문 원서영 기자.
그 리그 종료 소식이 아침에 전해졌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은행이 또 아침부터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종료 소식을 감독님이 듣고 나서도 슈팅 연습을 좀 더 시켰다고. 그래? 그러면 슛 좀 더 던져라 이렇게 하고. 아니 리그가 종료되고 농구를 더 하려면 8개월이 남았는데 도대체 그거 듣고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일단 웨이트 할 때 종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 하면서도 다들 어수선해서 막 이걸 막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웨이트도 솔직히 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체육관 올라가야 되는 시간 맞춰서 감독님 체육관 계셔가지고 저희가 올라갔는데 저희는 이제 바로 정리를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신발끈 이렇게 신발을 갈아신는 눈치를 봤더니 야 마지막인데 그래도 마무리 잘해야지 슈팅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마지막이니까 다들 더 불만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슈팅이 중요하다고 막 지금 왜 쏘는 거야? 이러면서 내일부터 당장 농구 안 만질 텐데 이렇게 하면서 불만은 났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답게 이제 선수들이 뭐 뒤에서는 이렇게 불만을 했지만 앞에서는 이제 슛 연습을 어쨌든 열심히 하고 마무리는 또 이제 잘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밥 먹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딴 거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슛이라고 던지라고 한 거지. 네, 감독님도 저희 슛 쏘는데 감독님은 막 전화하고 핸드폰 보신다고 저희가 제대로 쏘는지 안 쏘는지 보지도 않고. 네, 신경도 안 쓰시고 하나 감독님이 더 덧붙이자면은 감독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잠깐 시간을 벌어야 됐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애들을 맞아. 보내야 될지. 오늘 뭘 해야 될지. 아니 그래서 감독님 그러면은 그냥 쉬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내려가서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누가 쉬는 내 눈앞에서 계획된 시간에 쉬면은 불안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작년에 약간 이맘때였는데 그 임영희 코치님 마지막 경기 삼성 플레이오프전 하기 전에 이제 감독님이 그날 우셨잖아요. 네? 근데 그 울기 전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 경기 전날 슈팅을 하다가 체육관에서 감독님이 임영희 코치님 이제 이거를 잡아주다가 영희야 내가 너 이거 잡아주는 것도 마지막이네 이러면서 갑자기 울면서 나갔다고. 네, 경기 당일날 네. 네, 아침에 그거 보시면 어떠셨어요? 왜 저래? 네, 저는 이제 감독님도 우시고 이제 영희 언니도 그 얘기할 때 이제 약간 막 펑펑 울고 온 이건 아니었지만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네, 감독님 좀 진작에 좀 잘해주시지. 그니까 왜 진작에 좀 잘해주셨으면 그 삼성생명의 모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성동이 우셔가지고 하니까 그 위성동이 그랬잖아요. 영희가 나이가 40인데 나이 40에 나한테 욕을 먹으면서 그게 너무 미안해요. 우셨잖아요. 삼성생명의 모 선수가 그렇게 안 하셨으면 되잖아요. 라고 나중에 아니 왜 후회하실 거면서 왜 그러셔가지고. 김은혜 궁금한 거 없습니까? 박혜진 선수? 네. 없어요. 아니 질문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언니는 공 안 던지. 아니 저 박혜진 선수도 사실 김은혜한테 할 말 많잖아요. 쌓인 게. 이제는 안 할 거니까. 아니 항상. 이제는 안 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 네, 이제 언니 믿어야죠. 그동안 항상 몇 년 동안 제 장점이고 어쨌든 제 주특기니까 언니가 계속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한 부분이 있지만 자꾸 제가 왼쪽만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제가 볼만 잡으면 벤치에서 왼쪽! 왼쪽 이렇게 그 들려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솔직히 제가 왼쪽 가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잘 알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게 만들었죠. 중국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왼쪽이라 한 번 더 기사를 쓰거나 칼럼 내시면은 이제 연을 끌어야 되지 않나. 이미 나한테 했던 말 했잖아요. 그건 나 싫어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은행 팀 선수들이 저마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한편은 좋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우리은행 언니가 잘 알다 보니까 우리은행 이런 시스템을 잘 알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또 편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낼 수 있지만 저희 팀 여기서는 너무 또 잘 알다 보니까 언니가 칼럼 이렇게 했을 때는 보기 전부터 또 왼쪽 나온 거 아니야? 애들 또 우리 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은행에 대한 분석은 조금 줄여주시고 이제 특히 왼쪽이랑 오른쪽 방향 제시 같은 거는 이제 금지어로 해서 아예 못 쓰게끔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못 쓰게. 네, 못 쓰게끔 옆에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사실 단점이 없잖아요. 박혜진 선수 뭐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그럼 뭐 거기서 까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른손 잘 못 쓴다. 아니 슈텐드가 오른손이잖아. 그래서 근데 슈트핸드는 오른손인데 오른쪽으로 하면 점프슛이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뭐 크게 심각하게 뭐 생각.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그것만 이제 박혜진이 왼쪽 드라이브, 오른쪽 점프슛 이런 것만 나오는데 난 진짜 그건 진짜 몰랐는데 그거 진짜 몰라요? 헨신이 3점슛 던지는 것도 왼쪽으로 스텝 밟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스텝 밟을 때 더 잘 들어가요. 왼쪽 스텝 밟으면은 그거 잘 안 들어가. 그것도 아니 얘기했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시즌 때는 이쪽 방향으로 잡으면 이쪽으로 잘 들어갈 때고 어떤 시즌 또 이쪽으로 잡으면 또 잘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쪽 저쪽 방향 제일 패러를 쓰지 않기로. 아니 근데 저 앞으로 우리은행 걸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아예 안 쓰면 또 서운할 것 같아요. 응. 이건 무시한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 살짝 못하게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은행 얘기했는데 잠깐만 나 FA잖아. 굳이 우리은행 얘기할 이유가 없어. 라는 얘기를 했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중립이어야 하잖아요. 네. 제가 뭐 아무리 우리은행 출신이었어도. 맞아요. 그런데 팬들이 보는 기준은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한 팀에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우리은행 편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 글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읽던 그 글에도 심지어 그 박지원 리바운드 뭐 그 얘기 나왔을 때 위성호 감독님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팬들이 위성호 감독은 박지원 같은 천재를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저러는 거다 막 나왔을 때 김은혜 의원이 리바운드 훈련이 아마 이런 걸 거다. 이게 이런 거다라고 했더니 댓글에다가 누가 위성호 밑에 있었던 거 아니랄까 막 그래가지고 그게 쫙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우리 또 그거 썼다가 위성호 감독님이 카톡 보내가지고 야 영업 비밀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딱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할 거면서 근데 이제 팬들은 진짜 오히려 김은혜 의원이 너무 우리은행 싸고 돈다, 우리은행 팬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근데 우리은행 선수들 상처받았잖아요. 왜 내가 내려갈 때마다 우리은행 애들이 피하냐고. 날 자꾸 피해가지고. 어느 팀 선수들이 제일 인사를 잘해줘요? 그래도 하나은행 선수들. 그래도 강희슬 선수는 제가 이렇게 뭐 있으세요? 벌써 웃겨가지고. 아니 제가 중계석에 앉아있잖아요. 하나은행은 좀 바로 뒤에 있으니까 네, 그쵸. 앉아있으면 와서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멀리서라도 인사해주는 사람 있는데 오히려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인사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 나오고 나 아니면 친한 아니, 친구들이면 우리은행 전체 다 그리고 그쵸. 배윤, 고아라 이런 애들은 아예 분석도 안 하고 여뮤나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학연을 되게 그런 거에 민감하면서도 인사에 민감하고 보니까 꼰대. 생각보다 더 옛날 사람이다. 아니 일단 느껴져요. 왜요? 아니 그냥 저도 제가 가서 인사도 하지만 제가 뭐 준비하느라 못 갈 때 있으면 저한테 가끔씩 인사해요. 이분도 저는 인사 저는 오자마자 꼭 드릴게요. 중계선 내려가서. 그러니까요. 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 곧 40이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혜진 선수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리고 김은혜 위원 같이 해서 WKBL 2019-2020 시즌 하나원큐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결산을 해봤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이 4월 2일이에요.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오늘이 챔프전 3차전을 하루 앞둔 아마 모든 게 계획대로 됐다면은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청주에 있겠죠, 지금. 예. 그런 날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까 다행인 상황이지만, 사실 농구 팬들, 그리고 농구 관계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시기까지 농구를 볼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춘래 불사춘이라고 하죠.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정말 농구의 봄은 오지 않은 채로 시즌이 마치게 됐는데, 오프닝 때 원소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긴 비시즌을 보내게 된 WKBL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긴 비시즌을 보내게 된 한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을 마치면서 모든 팀들이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각자 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 아쉬움만큼 다음 시즌에 더 치열하고 더 화려한 경기가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농구의 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키더 바스켓의 박진호였습니다. 난 예의 바르니까.